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죠.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기업들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관련해서 수익을 좀 분배해야 한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김용범 실장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정정을 했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이것이 초과 세수와 관련해서 이걸 재투자하고 또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이지 초과 이윤을 나누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좀 급한 불을 끄고 진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도하는 것은 약간 걱정이긴 한데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 지나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또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긴장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그 추후에 옵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잡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는 다시 반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노이즈가 약간 거쳤고 오늘 또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또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젠슨 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젠슨 황 CEO가 어제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한하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요 경제사절단 방문단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젠슨 황 CEO만 딱 제외하고 일론 머스크, 팀 쿡 아니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수한 투자은행들 아니면 보잉의 CEO 이런 사람들만 명단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젠슨 황 CEO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으로 동행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막 외신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와 함께 지금 에어포스 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함께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뒤늦게 합류를 했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젠슨 황 CEO가 원래 일정이 안 되고 다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일정이 맞아서 같이 가게 됐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 CEO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알래스카까지 날아가서 에어포스 원을 중간에 내려서 같이 타고 지금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이 같은 비행기 안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어제까지는 왜 젠슨 황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고 오늘은 왜 또 갑자기 젠슨 황을 포함시켜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인가? 이게 저희는 사실 궁금하잖아요. 결국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젠슨 황 CEO가 중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젠슨 황 CEO가 그동안 중국에도 H200이나 이 AI 칩을 이제는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또 트럼프의 측근 측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젠슨 황 CEO의 의견에 반하는 분명의 참모들이나 그런 인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을 포함시킬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젠슨 황 CEO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뭔가 딜을 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가 필요한데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희토류로 지금 미국을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희토류 카드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느냐?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AI 인프라 관련된 제재 이런 걸로 지금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젠슨 황이 가지 않으니 이 엔비디아의 AI 칩 GPU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에 들어가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 이 반도체 장비 쪽, 결국에는 ASML의 EUV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에 좀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결국에는 히토류를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젠슨 황을 전격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 보면 이 AI 칩, GPU, 엔비디아의 AI 칩도 협상 카드로 꺼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급한 쪽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히토류를 받아낸다거나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하는 것의 카드로 결국에는 미국의 마지막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 AI 칩도 어느 정도는 내어주면서 히토류나 중국 시장 개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협상의 카드로 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첨단 AI 칩이나 H200 같은 중간 정도의 성능의 칩은 협상 가능성이 낮다, 제한적이다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과 같이 가면서 중국의 AI 칩을 열어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쪽의 메시지도 일단은 조금 바뀐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젠슨 황이 중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함께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이 젠슨 황이 중국에 가는 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한번 두 양쪽을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지금 H200 같은 중간 정도, 중상급의 이 스킬을 가진 AI 칩을 중국에 팔아야 된다라고 젠슨 황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익이 되고 그런 관련된 세금이 미국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젠슨 황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H200을 포함한 AI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고 중국도 그걸 받는다라는 시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엔비디아의 H200이나 GPU가 더 많이 중국에도 이제 중국까지 지금도 많이 팔리는데 중국에까지 팔리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GPU의 중국 수요 증가분,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이나 메모리, 낸드는 결국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거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분명히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쪽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걸 근데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카브칼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중국의 반도체의 이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결국에는 반도체의 성능을 높일 것이고 중국 자체의 반도체들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수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더 나아가서는 파운드리 쪽의 TSMC 이런 회사들의 가격 경쟁력, 결국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이나 D램 가격이 막 폭등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실적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 결정력이 중국의 칩 수요, 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팽팽하게 좀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젠슨 황 CEO가 어떤 카드를 던질지,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엔비디아의 카드를 쓰게 될지도 이게 이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또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젠슨 황만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도 가고요.
애플의 팀 쿡 CEO도 이제 이 CEO가 교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도 중국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는 중국 쪽의 시장을 더 오픈하고 싶겠죠. 테슬라를 포함한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업체들이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럼 태양광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이나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들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지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카드도 꺼낼 수 있을지. 보잉은 대형 항공기 세일즈를 할 것이다. 대규모로 비행기를 팔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퀄컴이나 일루미나도 CEO가 같이 가는데 이쪽은 중국에서 지금 좀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재가 풀릴 수 있을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블랙롱, 블랙스톤, 시티, 마스터 비자 이런 금융업체들이 대거 중국에 이번에 같이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또 에어포스원에서 얘기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시장을 개방할 거다. 이번에 가서 중국 시장 개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금융주들, 금융투자 관련된 업체들도 중국에서의 시장의 파일을 늘릴 수 있을지 그런 추이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